한국어 높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건 한국인을 따라서 높임법을 사용하지 마세요입니다. 한 구독자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높임법이에요? 물론 감사합니다는 보통 고맙다의 높임,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높임법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는 나도의 높임이지 나도는 저도의 낮춤이기 때문에 나도 감사합니다가 높임법일까? 이건 높임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도 감사합니다가 높임법인지 구독자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높임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모두 다르게 높임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수님, 교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분을 높여야 된다, 선생님이 아니다, 이런 특별한 단어, 표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대학교 교수님들은 교수님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이유는 선생님이란 단어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높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에게 높임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첫 번째, 계속 만나야 할 사람들 중에서 나이 차이가 많거나 특히 회사나 학교 같은 데서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임법을 중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냥 나에게 중요한 사람도 분명히 높임법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하다는 건 가족이나 친구처럼 사적인 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공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을 말하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한 표현이 높임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높이고 대우하는 표현이 바로 높임법이다. 단어, 문법뿐만 아니라 태도, 행동에도 높임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어학당에서는 단어, 문법 정도만 높임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유는 태도와 행동은 너무 복잡해서 한국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개인마다 차이가 아주 커요. 반대로 높임법의 사용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계속 만나지 않을 사람, 나이가 많지 않거나 나보다 직위가 높지 않은 사람, 2번 같은 경우에는 높임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친한 사람, 한국에서는 친한 정도가 있으면 높임법을 아주 복잡하게 사용해야 할 사람일지라도 친하기 때문에 간단한 높임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보통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지 않은 사람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당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3번과 4번 같은 경우, 특히 3번은 제가 생각하는 정도, 나는 그 사람과 친한데 저 사람은 나와 친한가? 이
상황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높임법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높임법의 사용 대상은요, 이렇게 친하지 않은 정도가 크면 클수록 높임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공적으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높임법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학생들이 가장 높이는 분, 교수님, 직장인들이 가장 높이는 분, 사장님이 있다면 가장 친하지 않은 정도가 높고 공적으로 중요한 정도가 높기 때문에 높임법의 중요도가 아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으로 중요한 건 같은데 이 교수님 혹은 사장님과 굉장히 친해요. 그럴 경우에 높임법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간단한 높임법 혹은 친하다면 높임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표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할아버지, 분명히 교수님이고 사장님인데 학생에게는 교수님이고 또 회사원에겐 사장님이지만 나에게는 그냥 모르는 아저씨, 모르는 할아버지의 경우에도 이렇게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는 정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중요도에 따라서 표현이 매우 달라지고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야 할 테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가 벗어난다면 그 표현이 낮아진다.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공적으로 중요한 사람에게 회사원이 있다. 그럼 회사원에게는 선배가 있을 테고요. 과장님, 부장님, 그리고 특히 사장님이 또 대학생에겐 2학년 선배, 3학년 선배, 4학년 선배, 조교, 교수님이 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져요. 밥 먹었어요? 3학년 선배에게는 조금 더 높여볼까요? 식사하셨어요? 4학년 선배에게는 더 높입시다. 식사는 하셨어요? 교수님에게는 식사는 드셨어요? 더 높인다면 식사 드셨습니까? 이런 공적인 표현에 어미, 습니다, 습니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높임의 중요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높임,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그 중요도가 낮으면 그냥 마지막에 아요, 어요, 여요 정도만 바꿔주셔도 높임의 전달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건 개인이 생각하는 등급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인들에게 높임법은 아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표현이에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대화에 참여한 다른 사람, 말하는 상황, 여기에서도 아주 많은 요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높임법의 사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중요한 건 한국 사람마다 높임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왜? 한국 사람처럼 높임법을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임법을 사용할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 아주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해요. 그냥 한국 사람이 사용한다고 똑같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고마워. 나도 감사해. 나도 감사해요. 나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높임의 표현이고요. 이 의미 차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국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다른 표현으로 구분해서 쓴다는 거예요. 개인이 생각하는 상대방과의 친한 정도, 나이, 중요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사람들은 높임법을 이 모든 표현의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걸 그냥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잘못 이런 표현을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주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표현을 상대방에게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는 저도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분명히 높은 표현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한국인의 요청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말 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높이지 마세요. 높임말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게 대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너가 아주 높은 표현을 쓰고 있어. 조금 낮춰줘. 그래야 내가 편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들은 다음 상대방에게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높임법을 묻고 상대방에 맞춰가면서 높임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국인에게도 높임법은 절대 쉬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